네, 뉴스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 잠시 뒤 국회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여야는 지금 의결 정족수를 놓고서 3분의 2 이상이냐 과반 이상이냐를 놓고 충돌하고 있습니다. 네, 야당은 권한 대행이 아니라 내란 대행이라며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야당의 국정 초토화라며 대행 탄핵은 3분의 2가 기준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급락하는 등 우리 경제는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헌재의 첫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이요. 40분 정도 진행됐고 내년 1월 3일 2차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먼저 첫 변론 준비 기일이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40여 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모두 출석했고 윤 대통령은 오늘 출석 의무가 없어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심인 정영식 수명재판관과 이미선 수명재판관이 진행했는데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까지 가장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이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만큼 빠르게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먼저 청구인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 등을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받았는지 확인하면서 시작됐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오늘 오전에서야 제출 서류 등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 기일 날짜를 미뤄달라 신청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당한 사유가 없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탄핵 심판 쟁점도 정리하는 과정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이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그리고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또 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행위 등도 포함됐는데요. 국회 측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정치권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사법부 인사를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 탄핵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도 다투겠다면서 추후 서면을 제출하며 적법 요건을 따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송달 절차 등 과정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려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변호인단이 구성된 뒤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도 기일이 빨리 잡혔다며 이를 고려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다음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2025년 1월 3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권준수입니다. 네,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속보도 알아보겠습니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과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의 기록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서 강제 수사에 나섰다고요? 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반쯤입니다. 아직 압수수색이 시작된 것으로는 보이진 않는데요. 출입 협조를 얻어서 오늘 안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경찰은 앞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었는데 이번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영장으로 안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과 회동했던 인물들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이곳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장악할 기관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경호처가 안가 CCTV 관리를 맡고 있어서 이 CCTV와 관련된 기록이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한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후 지난 17일 대통령실 청사내의 경호처 보안폰 서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다음 날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등의 이유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네, 역시 사상 처음 있는 일이 되겠죠. 잠시 뒤 국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이 됩니다. 14일, 그러니까 2주 전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약 2주 만에 권한대행 탄핵소추안까지 표결에 붙여지는 전국 상황이 됐습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온. 오늘은 여상원 변호사, 김상일 정치평론가와 함께 어수선한 탄핵 전국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국회 본회의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잠시 뒤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표결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아직 시작이 안 됐네요. 지금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이 진행 중인가 보죠? 예, 오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투표가 먼저 진행이 되고요. 이 투표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란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고요. 지금 현재 본회의장 모습, 여당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은 전해드린 대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투표 절차가 끝나면 이후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투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등 내랑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어제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 관련해서 2분의 1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면, 즉 총리 탄핵안을 기준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 탄핵안 기준인 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이 부분을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정을 하면 투표장에 들여오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직 본회의장의 입장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원식 국회의장이 입장을 밝히면 본회의장에 참석할 수도 있고 또 불참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대담 이어가도록 할까요? 네.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상일 평론가. 네. 먼저요. 지금 총리 탄핵 기준, 또 권한대행 탄핵 기준, 지금 여야가 맞서고 있잖아요. 네.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본인들의 이익에 의해서 유리한 것을 취사 선택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설들은 일단 헌재의 어떤 주석서에 보면은 예. 거기에서는 국무총리일 때 151석, 예. 그다음에 대통령의 업무, 권한대행의 업무와 관련해서 위법이 있을 때는 200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그 주석서가 되게 두꺼운데 양 당이 그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래서 예. 오늘 아침에 모 방송에 예. 그 주석서를 쓴 그 16분 중에 한 분 주필에 해당하는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니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는데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는 151석, 예. 대통령 업무로서는 200석 다 들어있는데 예. 왜 이렇게 골라서 쓰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침 그렇군요. 방송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법조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은 첫 번째 당약에 따른 입장이었기 때문에 예. 더불어민주당도 할 말이 없고 국민의힘도 할 말이 없다고 봅니다. 예. 저번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시에 국민의힘 쪽에서 빨리 3명을
임명해달라 아. 추천해가 국회에서 해달라 예. 했는데 아, 그 더불어민주당은 그대로 결정이 안 나고 예, 예. 직무정지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때 안 했던 게 결국 부메랑이 돼서 돌아온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당이 어떤 민생보다는 어떤 그 정권에 대한 욕심이라든가 당리 예. 당략이다 한 게 또 저는 참 못마땅하고요. 아. 그다음 두 번째는 사실은 이런 문제는 정치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네. 이게 우선 판례가 있는 것도 예,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이 국회에서 우리나라 국회가 참 문제인 게 정치로 풀어야 될 거는 법으로 가져오고 아. 법으로 풀어야 될 거는 정치화해가지고 예, 예. 사법의 정치화를 이루게 하고 그러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는 진짜 둘 다 못마땅한데 예. 제가 만일에 그 저보고 어떤 이번에 정족수에 대해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예. 이걸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 국무총리 때 했던 일로 탄핵을 하고 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일에 대해서 또 탄핵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국무총리로서 그럼 151석으로 하자. 예, 그럼 예. 국무총리로서 권한은 정지된다. 아, 그 대신 대통령으로서의 그거는 200석이 안 되면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대통령이 할 일에 대해서는 계속 할 수 있다. 예. 이래야 되고 우리 법원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되는 소를 포함한다. 아, 대통령 권한이 국무총리보다 훨씬 포괄적이고 크거든요. 예, 예. 여기 국무총리의 권한은 포섭됩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그 서로 양당의 당리 당략이지만 법 원리대로 한다면은 이건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가는 게 맞다. 예.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야당이 말한 탄핵 사유를 보여드렸는데요. 그 그래픽을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금 국무총리로서의 위법 행위, 권한 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 행위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위에 이 세 가지가 국무총리로서 행했던 일들, 그리고 아래 두 가지가 권한 대행으로서의 위법 위헌 행위를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 비상계엄, 내란 방조, 뭐 내란 행위 방조 이 부분은 있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예. 그거는 대통령의 위헌 위법에 따른 동조한 거니까. 근데 나머지는 있죠. 예. 그 있다 하더라도 저걸 탄핵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저거는 그 행위가 행사가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예. 저게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예. 정치적으로 좀 부적절할 수는 있는데 그래서 근데 지금 두 번째 지금 내란 행위 공모 이 부분도 지금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게 예. 주장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나는 걸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총리 때의 탄핵 사유 저것도 과연 헌법재판소에 가면 탄핵 사유로 인정될 것인가 예. 문제고 나머지는 있다 하더라도 탄핵 사유로 삼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요.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지금 표결을 했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을 하면 통과가 됩니다. 근데 마영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또 권한 대행이 원래 임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도 여야 합의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 안 하겠죠. 예, 예.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관은 국회를 통과했는데 여야 합의를 필요로 했잖아요. 필요로 한 게 아니라 필요하다고 그러면서 임명을 보류한 거잖아요. 그렇죠. 주장을 한 것이죠. 예. 근데 저는 그거는 상권 분립에 굉장히 침해하는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한덕수 대행은 왜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양쪽에 압박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한다라는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예. 자기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은 그 직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거든요. 예. 뭐 감당을 하고 해야죠. 예, 아무리 예. 압박이 있어도.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의회라는 게 있어요. 네. 의회라는 거가 의사결정을 하는 절차와 제도가 있어요. 예. 아니 여야 합의가 됐든 안 됐든 의결을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의결이 됐어요. 예. 그러면 그게 여야 합의가 또 필요한 겁니까? 그거를 여야 합의를 또 필요한다는 거는 의회의 의결권, 예. 의사결정권을 무시한 상권 분립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예. 그리고 지금 헌법 111조 3항에 의하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에서 이 삼권 분립의 원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3인, 대법관이 3인, 국회가 3인. 그렇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거에 상권 분립의 원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 그 조항의 마지막에 국회가 선출입니다. 선출하면 임명한답니다. 임명한다. 예. 의무 조항이에요. 근데 의무 조항을
안 하면 그거는 위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위헌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보고, 물론 헌법재판소가 마지막 판단을 주셔야 되겠지만 네. 법적 상식에 의하면 그건 위헌이다라고 보는 예.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하지 않는다고는 안 그랬죠. 여야가 합의해서 오면은 그 결론을 내겠다 했거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와서 예, 해야 된다고 저도 말씀드렸습니다. 아. 이 헌법의 원리에 따라서. 예. 그렇지만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걸 탄핵 사유로 삼을 수 있느냐. 예. 그거는 별개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리고 어떤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어떤 헌법 정신에 입각할 때는 임명해야 되는데 예, 예.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걸 바로 탄핵으로 가져가지고 저는 이번에 탄핵 사유를 많이 내놓고 있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에 한덕수 대행이 거부하는 데 대해서 예. 그걸 탄핵으로 삼는 사유가 제일 크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대로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이건 법의 장에 있을 게 아니고 예. 정치의 장으로 해결해야 될 걸.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이란 법의 장치로 예. 끌어내리겠다는 거니까 예. 저는 그게 좀 안 맞다 근데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람된데 두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여야 합의라는 얘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20석짜리 정당이 있으면 의사결정 제도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지금 여야가 어느 한 당이 20석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예. 20석짜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여야 합의를 해야만 이게 된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예. 소수를 최대한 설득하는 소수의 존중 이거에 기반한 다수결의 원칙을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제도에 의해서 그게 의사결정이 났으면 따르는 게 맞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전 이겁니다. 헌법에 대해서 제가 뭐 우리 변호사님보다는 모르겠지만 네. 지금 이 나라에 가장 시급한 게 뭡니까? 대통령 탄핵 부분을 빨리 결정해줘야 국가가 정상화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헌법 질서도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거에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헌법 질서 수호의지가 없는 거예요. 국무총리가.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 예. 이 시각 본회의장의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투표는 마쳤고요. 명패함 확인도 끝났고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끝내고 지금 본회의장에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의원의 모습을 보고 계시고요. 안철수 의원의 모습도 보입니다. 네, 잠시 후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 표결 절차가 모두 마치면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 표결 절차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마영주 대법관 인사청문회 때도 참석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상 지금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인사청문회에 참석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표결에도 사실 참석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역시 만약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기준을 151석 이상으로 한다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이 어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대통령 권한 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해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불가피하다면 여야 합의가 먼저이다. 라는 표현을 써서 여야 합의를 해오면 지금 임명하는 것을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은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거예요. 예, 지금 마용주 대법관 대법관 후보자 마용주 임명 동의안은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총투표수 193표 중 가 186표, 부 5표, 기권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상정합니다.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은 193석 재석에 186명이 찬성을 해서 가결되었고요. 지금은 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지금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요. 지금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에 표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시각 본회의장 모습 보고 계시고요.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중구 성동골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입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와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내란 사태는 대한민국의 미중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내란 사태 발생 이후 환율은 폭등하고 경제는 추락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국회가 빠르게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해 절대 권력과 영구 집권을 꿈꾼 윤석열의 계획은 3시간 천하로 끝나는 듯 했지만 그 여진을 수습하는 일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윤석열의 뜻에 따라 내란범죄에 동조한 내란범들은 여전히 공직자의 탈을 쓰고 대한민국을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노미 상태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이 지난 70년간 쌓아올린 모든 성취를 한꺼번에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라며 계엄 선포를 반대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말처럼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쌓아올린 대한민국의 업적이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은 신속하게 내란 사태의 수습과 종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민의를 받들어 대통령을 탄핵했고 헌정 질서대로 국정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국회목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안을 처리하고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헌법에 정해진 대로 하루빨리 헌법재판소 구인 체제를 구성해 국정수습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였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습니다. 국회가 헌법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거부한 태도는 헌법기관이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 권한에 대한 침해이자 간섭입니다. 내란 세력과 손을 잡고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회견 직후 환율은 폭등해 오늘 1,480원을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가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을 과거 IMF 외환위기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자기 이익을 위해 제멋대로 휘두르며 나라를 쥐락펴락하는 사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끝도 없이 추락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사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비상계엄을 보고받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위해 국무회의를 권한 없이 소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공범을 넘어 내란 정권의 2인자입니다. 여야를 넘나들며 총리를 2번이나 역임한 자가 내란에 동조하며 헌법을 준수할 생각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국회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보류하고 또 보류하며 국민과 함께 인내하고 또 인내했습니다. 더 이상의 국론 분열 없이 안정적인 사태 수습이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제 한덕수 총리가 내란 사태 수습의 핵심적 해결책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는 기자회견을 보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평생을 먹고 살아온 국무총리가 오직 내란 수괴의 방탄과 자신의 안위를 위해 섭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헌정 질서에 기반한 모든 절차를 자기 발 아래 둔 채로 국민의 눈을 속이고 윤석열 탄핵 심리를 방해하는 지연 전략을 펼치겠다는 뻔뻔한 속내가 드러난 것입니다. 12월 3일 내란 사태 이후 장장 24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직도 사태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고 내란 세력이 활개를 치는 것도 여전한 현실입니다. 이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의 일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조용히들 하시고 박성준 의원 계속하세요.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내란 핵심 공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죄에서 자유로운 국무위원이 과도적 국정을 이끌어 내란 사태를 안정적으로 종결하라는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 호소드립니다. 마치 고려 무신정권 같은 전횡을 꿈꾼 세력들이 여전히 국정의 끈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런 난세 앞에서 당리당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당의 입장 차이로 우리가 서로 만나 갈등하고 다투기도 하지만 우리는 각자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손으로 선출된 대의기관입니다. 이곳 본회의장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해 책무에 임하겠다는 선서를 했던 기억을 더듬어 보길 바랍니다. 만약 지금이 치세였다면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며 국익만 생각하고 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난세를 극복해야 치세가 옵니다. 치세에는 대한민국을 위해 국가 이익을 위해 웃으며 일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난세를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을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무엇이 옳은 선택인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위기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사태 수습을 위해 국민이 치러야 할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공직자인 국무총리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입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오늘 국회는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로서 확인하자고 합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정권의 2인자 한덕수에 의해 기본 상식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함으로 인해서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고 상식의 길로 갑시다.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 국민만 바라보고 의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이 난국을 함께 헤쳐나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30조 제2항에 따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소추안입니다.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국회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의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국회법 제133조에 따른 탄핵소추 의결 사안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 제114조 제2항에 따라 반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우용 의원, 김현정 의원, 송재봉 의원, 임광현 의원, 김재원 의원, 김준영 의원, 천하람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8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단표위원께서는 단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조용히 해보세요. 국회의장이 충분히 검토한 사안이니까 국회의장은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습니다. 국회의장 권한으로 합법적으로 한 것이고 이것은 헌법학계와 그리고 여러 검토를 충분히 하고 한 것입니다. 들어가시죠. 의사국장 투표 방법은 의석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와 관련해서 제적의원의 과반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은 총리이므로 총리 탄핵안이므로 의결 정족수는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제적의원의 3분의 2는 오직 대통령 탄핵 때만 필요하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원천 무효를 지금도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장석에 올라가서 항의를 했고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국민의힘 의원들 의장석으로 몰려가서 원천 무효라고 외치면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정족수는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안이므로 151명만 찬성하면 탄핵이 가능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우원식 의장은 일단 국회의장으로서 법리 검토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표결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 됐군요. 예, 제가 야당 있습니다. 의원들이 이제 입장을 해서 투표를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국민의힘은 여당이 주장하는 대로 찬성 200명 이상의 기준이 되면 표결에 참여하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과반수 이상이 의결 정족수가 되면 퇴장하겠다고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예. 지금 현재 국회 본회의장에서 강하게 항의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탄핵안 투표는 시작이 됐고요. 앞서 마영주 대법관 임명 동의안 표결 때도 보셨습니다만 야당 의원들이 190여 명 지금 참여하고 있고 통과된 만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역시 제적 의원 과반 이상 151명이 찬성을 하면 통과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일단 우원식 국회의장이 밝힌 대로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 151석으로 통과가 된다면 일단 바로 직무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뭐 떠나서 예, 국회 의결이 있고 예. 있으면 일단 직무 정지가 된다고 보는 쪽도 있을 것이고 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원천무효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아예 원천적으로 의결이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예. 직무 집행을 계속해라. 아. 근데 제 생각에 예. 만일에 그럴 가능성은 좀 적은데 직무 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거 더불어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행위라는 거는 예. 공정력이 있거든요. 예. 그게 나중에 취소 무효가 되더라도 예. 일단 행정행위가 있으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 그러면은 예. 뭐 어떤 법안에 서명한다든가 예. 어떤 행정명령에 서명한다든가 할 때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한덕수 권한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해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 여러 가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나 예. 그다음 국무총리로서의 행정행위가 예. 유효하게 되니까 그럴 수도 있다. 행정행위는 우리가 그 공정력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가 예. 조세 같은 거 일단 부과되면 우선 내고 아. 나중에 조세 무효 심판 청구 이런 걸 통해서 예. 그 조세 부과를 없었던 걸로 하는 게 이제 행정행위 공정력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통령의 행위에까지 뭐 저는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는데 이론은 있을지 몰라도 예. 기본적으로 법 이론적으로는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주장처럼 직무 집행을 계속한다면 이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막기가 일단은 힘들고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로 또 가야 되는 권한쟁의 심판을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총리 측에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는 지금 이게 가결된 걸 전제로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일부에서 이게 원천무효인 것으로 전제하고 예. 행정행위를 계속 해버리면 예. 반대쪽에서 해야죠. 권한쟁의 심판. 그럴 수 있군요. 반대쪽에서 한다. 그러면 야당에서 그렇죠. 예. 당신이 서명한 법률안 전부 무효다. 시행령 전 무효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권한 없는 사람이 왜 하냐.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번 탄핵안 표결을 마치고 결과가 나오면 입장을 이제 간단히 밝히기로 했거든요. 어떤 입장을 밝힐지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당초 알려진 바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을 것 같다라는 분석이 많았거든요. 아니 뭐 그거는 이제 법에 의해서 이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쭉 정해져 있는 바에 따라서 권한대행을 맡는 사람이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총리 다음 순번 순위가 경제부총리, 경제부총리고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예요.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맡게 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그렇게 자동 위임 조항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여성원 변호사 말씀은 한덕수 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지 모르지만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더라도 본인이 임무를 계속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은 적지만 가능성은 적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 일부에서요? 주진 의원이 앞서 뭐 우원식 의장에게 이 가결 정족수에 대한 결정 권한 자체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 게 물론 최종적인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습니다. 권한이 누구한테 있는. 그렇지만 우원식 의장으로서는 의사 진행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나중에 틀린 걸로 드러나더라도 자기가 아까 뭐 충분한 법적 검토를 했다는데
거기에 의해서 나는 예. 151석이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거고. 예. 그 나중에 그게 이제 맞냐 틀리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헌법재판소의 권한 쟁의 심판에서 가려진다는 거죠. 예. 일단은 우원식 의장이 잘못된 판단일지 몰라도 예. 그렇게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 의결 종적수를 제적의원 과반 이상 151명 이상이면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지금도 단상 앞에서 원천 무효를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사희 평론가님, 네. 잠시 뒤에 이제 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요, 네. 한덕수 대행이 어떤 입장을 밝힐 것 같습니까? 한덕수 대행은 예. 수용을 할 수밖에 수용할 없을 가능성이 겁니다. 높다. 왜냐하면 예. 기본적으로는 이게 헌재로 송달이 되잖아요. 예. 그럼 헌재에서 거기 이 접수를 만약에 받고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은 직무는 정지되는 겁니다. 네. 이 법이 저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됐다는 거는 법이 통과됐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니까 태낙 아니라 그래도 그 권위의 수준은 법적 권위의 수준은 법률의 수준의 권위를 갖는 겁니다. 법률은 아니어도. 우리나라가 이제 삼권 분립제도를 네. 운용하고 있고요. 국회에서 이제 통과된 그렇죠. 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 저것은 뭐 공표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법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것을 심리하는 헌재에 가서 헌재가 이거는 우리가 볼 때 문제가 있는데라고 보류를 하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예. 심리를 하겠다고 하면 직무는 정지가 되는 겁니다. 헌재에서 네, 심리를 네. 하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지금 대행 측 입장은 예. 만일에 지금 아주 소수의 의견대로 한다면은 예. 현재의 심리 그러니까 소추가 가더라도 네. 그걸 무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나는 우리 옛날에 국민 저항권 이야기하듯이 거기에 예. 해당하는 건 아니겠지만 예, 이게 예. 원천무효다. 예. 이 때문에 여기 난 따를 수가 없다. 그거는 헌재에 보내더라도 나는 권한을 계속 행사하겠다 할 때 예. 이게 물론 아주 큰 혼란이 생기겠죠. 그래서 제 그렇군요. 생각에도 예. 한덕수 대행이 예. 아마 스스로 직무를 정지시킬 가능성은 있는데 네.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앞으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같은 논리로 얘기하면 그러면 대통령도 탄핵이 되고 헌재가 그것을 심리를 개시했는데 나는 계속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다는 또 의미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저는 국민의힘이나 한덕수 총리가 예. 저렇게 이 상황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 국가와 국민이 지금 가장 시급하게 맞닥뜨리고 있는 국가적 위기 해결 과제가 네. 뭡니까? 국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예. 근데 불확실성 제거가 대행 체제를 가는 게 제거가 아닙니다. 네. 네. 대통령에 대한 부분을 빨리 결정을 하고 예. 그 대통령의 자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예측 가능하게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그 예측 가능성을 확립하는 것이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원천적으로 거죠. 제거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본인이 그 권한을 누리고 있다고 해서 그냥 임시 상태로 가도 그것이 뭐 안정이 된 거나 다름없다는 식으로 얘기한다면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한 예, 거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예. 겁니다. 잠시 뒤에 이제 방금 입장이 들어온 소식이 나올 것 같고요. 그 입장이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 속보를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는 속보가 들어와서 그 내용을 하나씩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공소장 비상계엄 내용이 관련 비상계엄 관련 이제 첫 기소가 되는 겁니다. 첫 기소 김용현 전 장관이 처음으로 기소가 된 것이고요. 되는데 공소장 내용이 들어오고 그 있습니다. 안에 공소장에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여러 가지 이 사유를 적게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경찰 수뇌부에 직접 국회 통제를 지시했다는 내용도 들어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경찰청장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을 전부 체포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하고요. 예. 국회의원을 다 체포해라, 잡아들여라, 불법이라고 말해라 이런 워딩이 있었다는 거고요.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네. 계엄을 해제하더라도 2번, 3번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도끼로 문짝을 부수고라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 그리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진술한 내용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14명을 체포해 이송하라고 지시했다는 거고요. 예. 네, 또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뉴스 속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검찰이 일단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계엄의 주요 종사자들을 일단 구속,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요. 그때 이제 관련 여러 조사를 한 상황이고 그 조사를 바탕으로 김용현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한 겁니다. 그 기소한 내용 공소장에 저런 사항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채자도 대통령은 말한 적이 없다라는 거 말과 배치되는 거예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보면은 윤 대통령이 총을 쏴서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는 지시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예.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직 저는 확정 짓지는 않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검찰의 어떤 조사 결과고 우리가 저번에 누굽니까 이화영 예. 거기에 말이 맞니 틀리니 예, 지금도 예.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이게 법정에서 다투어질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렇게 김용현 전 장관의 한 말은 예. 가능성은 많지만 아직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이 현재 재판 과정에서도 예.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내용을 조금 더 정리해드리면 대통령은 2024년, 그러니까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계엄을 논의했다는 내용도 검찰 공소장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올해 3월부터요. 예. 올해 3월부터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계엄 논의를요. 예. 지금 그동안 주요 공범 피고인들을 검찰이 수사를 했고요. 관련해서 김용현 전 장관 오늘 구속 기소하면서 그동안 수사 내용이 공소장에 다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내용을 정리해드렸고요. 지금 화면으로는 계속해서 이 시각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151명이라고 발표한 뒤에 국회의장석으로 찾아간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지금 현재 표결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화면으로 실시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권성동 대표가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했고요. 또 의원총회에서도 관련 입장을 이미 밝혔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 권한대행인 만큼 의결 존족수는 3분의 2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의결 존족수를 3분의 2로 하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이 과반 이상 총리 탄핵 기준안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단상 앞으로 의장석 앞으로 나와서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의결 정족수를 151명으로 정하면 퇴장하겠다 이렇게 앞서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연단 앞에서 단체로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일어났네요. 투표에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한덕수 대행 탄핵안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예, 대통령 탄핵안이 2주 전에 통과를 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도 이제 표결이 진행되고 있고 일단 2분의 1 과반 이상이라면 가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우원식 국회의장도 표결에 참여하려 자리를 떴습니다. 네. 애초에 한덕수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검토도 했는데 이렇게 민주당이 최후 통첩 시한까지 보내면서 압박을 해오니까 마음을 바꿨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본인의 마음을 바꿨다기보다는 국민의힘 쪽에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사건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지금 시간 싸움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예.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나오는 걸 갖다가 못 보겠다, 두고 못 보겠다는 입장에서 예. 최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늦추는 게 중요하고 국민의힘 아마 입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잠시만요. 우원식 투표 안 하실 거예요? 발언하셨습니다. 투표 안 하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투표 안 하세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네. 자, 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에 이제 절차를 밟아서 직무 정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에 따라서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잖아요. 근데 권한대행을 맡게 되기 때문에 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될지를 놓고서 또 여야가 충돌할 것 같거든요. 예.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뭐 저 개인 입장으로서는 예. 아마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예. 그동안에 여러 어떤 전망이 나와서 예, 여쭤보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어떤 의논도 필요하고 예. 그다음 돌아가는 전국 상황 예.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해서 하는데 네. 지금 현재는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 예. 사실 이 3명 임명을 안 해가지고 지금 탄핵까지 간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왜 예상 못했겠습니까? 예. 자기는 이번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경고를 보냈고 예. 그런 걸로 봐서 어떤 방책은 마련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최상목 부총리 예.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지금 김상희 평론가도 그렇게 보세요? 저는 좀 다릅니다. 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본인도 이제 법대를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헌법에 대한 해석을 좀 다르게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엄청난 고초를 겪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사항이 있을 때도 나는 아예 사퇴를 하겠다. 아예 끼고 싶지 않다.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예. 국회 나와서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때의 경험들이나 이런 걸로 볼 때 네. 이 전국이 빠르게 안정이 돼야 한다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아. 더더군다나 경제 분야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예. 본인이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처음부터 사표를 던지고 싶고 그거를 공표하고 싶었고 예.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도 언론에다 그냥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네. 그것이 대외 신인도에 줄 악영향을 생각해서 본인은 그 자신의 자리를 꾹꾹 지키면서 임무를 다해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예. 대외 신인도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뭐겠습니까? 이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는 예. 제거할 수가 없어요. 네. 계속 불안정한 상태, 불확실성이 계속 존재하는 상태, 예측 가능하지 않은 상태로 쭉 가는 거고요. 그러면 해외의 자본이나 투자자들은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결정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해외 투자기관이나 이런 데 만나서 물어보시면 알겠지만 다 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왜? 이 불확실성이 제고되기 전에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할 수 없고 예. 어떠한 의사결정을 할 준비 자료도 만들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알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입장에서는 총리하고는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렇군요. 거 아니에요? 여러 전망이 엇갈리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조응천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정지 상태로 지금 아직 결과가 곧 발표될 것 같거든요. 예. 지금 이 시각 본회의장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예. 강하게 항의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다수 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 대다수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앞서 보여드린 대로 국회의장석에서 강하게 항의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퇴장을 유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명패함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네요. 명패함을 확인해서 1인 1투표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되면 이제 투표함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조응천 전 의원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이 돼도 임명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거예요. 뭐 여러 의견들이 있고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이 되면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계속해서 권한대행을 맡는 국무위원이 계속해서 임명을 하지 않는다면 국무위원들도 다 탄핵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탄핵을 하더라도 이번 한덕수 국무총리처럼 예. 쉽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란의 공범으로 적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얘기되는 그 국무회의, 예. 계엄 전 예. 심의 국무회의에 그 명시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최상목 경제부총리하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라는 그래요? 겁니다. 예. 그 외에 의원들은 사실상 공식적인 발언을 할 기회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이번에 그 탄핵한 사유 중에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 묵인 방조를 그렇죠. 적용하기 그게 어렵다. 가장 국민적 여론에서 예. 동의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그거를 적용하기가 어렵고 예. 그래서 현재 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부분 그게 위헌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주요 항목이 될 것인데 예. 그렇게 될 경우에 이것을 그 민주당에서 예. 똑같이 뭐 지금 국회의장의 해석으로 보면 151석으로 탄핵을 할 것 같긴 한데 예.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이 논란이 또 상당히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을 하려면 예. 헌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안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보고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그 국무위원들을 계속 탄핵시켜서 극단적으로 마지막까지 헌재 재판관 3명 안 하면 임명 안 하면 하겠다. 이거는 민주당의 자충수라고 봅니다. 예. 지금 이 한덕수 명패수는 대행을 잠시만요. 자,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네, 지금 개표 절차가 진행되고 다음 있습니다.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딴 탄핵 사유는 사실 부차적인 거고 예. 가장 중요한 게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이걸로 인해서 탄핵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게 이 탄핵의 저는 근본적인 사유라고 보는데요. 예. 만일에 극단적으로 전부 다 탄핵이 돼가지고 헌법재판관 임명할 사람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예.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이게 민주당이 원했던 바하고는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예. 헌법재판관 임명이 안 된 6명 체제로 계속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도 예. 물론 탄핵으로 이렇게 그 국무위원들을 갖다가 좀 경고는 계속 하지만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 탄핵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게 달라지지 않습니까? 계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하고 지금 바로 한덕수 대행 탄핵 때만 해도 벌써 약간 기운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걸 계속 가다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도 결코 유리한 것은 아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기가 어려운 네, 게요. 말씀하세요. 이 국가와 국민의 지금 미래가 굉장히 지금 위태롭거든요. 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최상목 부총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 부분이 지금 정리가 되면 지금은 내가 물러나면은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주면서 국가가 더 큰 위기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러나지 않지만 이것이 해결이 되면 나는 바로 사퇴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국가와 국민의 미래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저는 고민할 거라고 보고 최소한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3명이 헌재 재판관이 3명이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당이 2명 추천하고 여당이 1명 추천하잖아요. 그럼 이것이 좀 야당을 유리하게 한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거라면 아예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8명이 심리를 했으니 그랬습니다. 여야 1명씩만 일단 먼저 임명을 하면 적어도 균형을 깨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좀 양해를 해달라고 역제안을 좀 하는 것도 방법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화면으로 이 시각 본회의장과 로텐더홀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왼쪽은 이 시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금 팻말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 물러나라 이런 팻말을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서는 한덕수 총리의 탄핵안이 개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탄핵 투표수도 계속되는 게 19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표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가 그러니까 나오면 이게 속보로 전해드리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빨리 조기에 종결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이 되면요. 제 생각에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는 심리가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권한 대행에 대해서 우선 빨리 끝내야지. 권한 대행이 그 탄핵이 이유 있느냐 없느냐가 벌써 그 정리가 돼야지.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이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200석 이상으로 지금 됐으니까.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있는데, 현재에서? 근데 권한 대행 탄핵이 되면 그게 밀린다는 거죠. 제 말씀은. 지금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 표결은 대통령 먼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은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무효. 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대로 탄핵소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표결은 3분의 2가 돼야 한다.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므로 원천 무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과반수로 의결 정족수를 정했다면서 지금 항의하는 규탄 대회를 열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는 원천 무효이고 투표는 불성립이다. 이렇게 발언을 한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요, 뭐 저게 정치적인 주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저희가 국회에서 일을 해보면은 모든 법들은요, 그 법을 소관하는 부처가 있어요. 그 부처의 1차 유권 해석 권한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법의 1차 유권 해석 권한은 국회 사무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을 국회의장이 정했다라는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은 방금 들으신 대로 가결됐습니다. 192명의 국회의원이 참석을 했고 참여를 했고 192명. 전원이 모두 찬성했네요. 전원이 찬성을 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이 가결되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절차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직무정지가 되는 거죠? 직무정지가 지금 뭐 되겠죠. 그 한덕수 대행이 안 받아들인 이상 받아들이면은요. 바로 되고 그다음 뭐 이걸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는 그 법률적인 또 논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우선은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 상권 분립이고 어떤 국회에서 그 위상을 갖다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되고 아까 그런데 이 가처분 신청 그다음 권한쟁의 심판 권한쟁의 심판은 헌재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권한쟁의 심판 이쪽으로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 이거죠. 제 어떤 말씀은. 점에서 유리하다는 그러니까 심리의 우선 순위가 지금 있거든요. 최우선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윤석열 소추안인데 대통령이 정지돼 있지 않습니까?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부터 먼저 할 수도 있다.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가처분 신청이니까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가처분을 보세요? 떠나서 예. 지금 그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대로 지금 국가가 지금 엄청난 혼란 속에 있는데 예. 지금 우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갖다가 걱정했던 게 예. 대행마저 탄핵되면 이 국가 이게 진짜 오늘 뭐 그 외환 환율이 1,470원 갈 정도로 위기인데 예. 어떻게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은 유언 이법적인 권한 대행의 권성동 탄핵은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애교 안보와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애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애교 안보와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회 가반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가 없습니다. 권한대행은 야당의 국정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권한대행에 맡겨진 헌정수호의 책무입니다. 다시 한번 연쇄탄핵범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을 규탄합시다. 규탄한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국정 테러를 규탄한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은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또 한미동맹 와해 위기에 현재 지금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 컨트롤 타워까지 붕괴하는 것이다라면서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네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이어서 하자면 이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의 탄핵의 쟁점은 뚜렷하고 그다음 금방 판단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탄핵 사유는 내란죄 이 부분부터 심리가 조금 이제 준비 절차 다음 1월 3일 날 있을 정도로 계속 갈 건데 한덕수 아마 대행에 대해서는 준비 절차가 그렇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도 되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 안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빨리 결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탄핵이 맞냐 안 맞냐 가지고 빨리 결정되어 가지고 한덕수 대행이 탄핵 당하든지 아니면 복귀하든지 이게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중요하다는 걸 헌법재판관들도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한덕수 대행
좀 비교적 사안이 그래도 간단한 예. 이거부터 빨리 처리해서 이 뭐 지금 북한 대북 문제라든가 예. 이 군 통수권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아. 이걸 빨리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을 가든 부든 예. 빨리 결정해가지고 다음 최상목 부총리로 가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되고 네. 6명밖에 없는데 뭐 3명은 이거 하고 3명은 이거 할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나가는 게 맞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그만큼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 일단 지금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 네. 바로 한덕수 대행이 입장을 밝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 취재 기자가 연결이 되면 한 대행의 입장도 바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게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한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 근데 사실 헌법재판관 임명이 끝이 아니잖아요. 네. 당장 1월 1일까지 정해야 하는 특검법 네. 수용 여부도 있고요. 네.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우리가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저는 이제 경제 분야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게 경제 분야 특히나 우리나라의 국가 신용도가 지금 AA거든요. 예. 지금 이게 흔들리냐 마냐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에요. 네. 근데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다라는 트랙으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가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면 예. 그것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그 모든 기업들의 조달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내란 특검을 정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 이 탄핵에서 대통령이 그 탄핵이 인용되느냐, 예. 기각되느냐를 정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네. 우리나라 국가가 정상 국가로 가는 거예요. 임시 국가, 대행 체제 국가가 아니라.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이 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 내란 대행 아니냐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어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 대행의 탄핵이 오히려 우리 경제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란 대행이라는 건 정치적인 레토릭이고요. 예. 뭐 그걸로 임명 안 한 게 내란죄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내란죄라는 게 엄중한 죄인데 이 내란죄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때부터 진짜 뭐 아주 유행어처럼 쓰이는데요. 예. 뭐 그 민주당의 주장은 뭐 충분히 정치적인 구호고요. 예.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 예. 어느 쪽이 문제 있느냐 이거는 복합적이죠. 네, 잠시만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입장이 예. 속보로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예. 좀 전해드릴게요. 예, 한덕수 총리가 예.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네요. 예. 국무위원들은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그렇군요. 함께 밝혔습니다. 예. 정리를 해보까요? 그러면 한덕수 대행을 정지하겠다는 거죠. 직무 정지하겠다는 예, 거고요. 헌법재판소의 결단을 기다린다는데.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네, 거예요. 예, 예. 예. 그러면서도 그동안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어요.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지금 우리 헌정사에 한 분도 안 계신다.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다라면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네.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덕수 대행 탄핵안도 넘어가 있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도 좀 넘어가 있는 것이고 근데 여상원 변호사께서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한덕수 대행 탄핵안부터 빨리 결정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예,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게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같이 사건 순서대로 번호에 따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예. 그렇지만 헌법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소이기 때문에 예. 어느 쪽이 어떤 정치적 그 부작용이 클까 이런 걸 생각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빨리 하는 게 예. 그나마 그 전국을 안정시키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 된다 생각한다면은 네. 당연히 이거부터 먼저 하겠죠. 그리고 그렇군요. 심리가 예. 비교적 간단하고. 그 알겠습니다. 긴급성과 중대성은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네, 자의로 그렇죠.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이요. 자, 민주당 김상희 평론가 이제 네. 민주당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 민주당은 같습니까? 기본적으로 최상목 부총리에게 최상욱 부총리에게 우리 경제와 국가의 미래가 지금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서 예. 결단을 해달라는 결단을 해달라. 그 설득과 네.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인 결정을 먼저 하게 오늘 될. 중으로 민주당의 입장 나올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오늘 이미 하기 전에 예,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압박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요. 네. 설득도 동시에 물밑에서 충분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예. 어제 이재명 대표는 한대행의 담화 발표 이후에 광화문에 집회를 소집하기도 했어요. 꽤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앞으로 뭐 여론전도 치열하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국무위원들의 탄핵은 대통령이 직접 뭐 이렇게 계엄을 하고 내란의 혐의가 크고 이거하고 또 다르잖아요. 예. 다르기 때문에 그 분노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분노가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광장으로 끌어내고 여론을 모아나가는 작업이 아무래도 다시 한번은 필요하지 않을까. 아무래도 역풍이 걱정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역풍이 걱정된다라고까지는 저는 못하겠는 게 개인적으로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꼬리가 몸통을 흔들 수는 없는 거예요. 예. 한덕수 총리의 탄핵은요 그냥 꼬리입니다. 꼬리가 흔들리면 좀 혼란한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그 몸통에 문제가 지금 있는데 예. 뭐 꼬리를 흔들어서 몸통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이 지금 탄핵돼 있는 이 불확실성 제거가 되지 않는 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은 제거되지 않는다. 이게 본질이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제가 아까 한 가지 제가 좀 보충할 게 있는데 말씀하세요. 예. 이 심리가 어느 게 빨리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헌법재판소에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네. 모르는데 예. 우선 한덕수 대행 쪽에서는 예. 자기의 탄핵을 먼저 하기를 원할 겁니다. 국민의힘도 그렇고. 그래서 제 그렇군요. 생각에는 예. 가처분이 사실 효용은 별로 없지만은 예. 가처분은 항상 최우선으로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고 151이냐 200이냐 네. 요것도 법률적인 다툼이 있고 아. 그래서 저는 절차 문제를 들어서 예. 실체 문제는 그러니까 내란의 뭐 공범이냐 이거는 어떻게 심리가 진행돼야 되지만 절차 문제는 빨리 결정나지 않습니까? 예. 만일 헌법재판소에서는 200이다. 아. 이러면 금방 탄핵 기각 결정이 나가지고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제 생각에는 가처분을 먼저 진행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덕수 총리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리실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탄핵안 가결 직후에 한덕수 총리가 입장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한덕수 총리가 출입기자단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발표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관련해 밝혔던 기존 입장과 그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우리 헌정사에는 여야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아직 한 명도 없다면서 기존의 입장을 조금 더 강조하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말미에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또 기존의 국무위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거취를 떠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현 상황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고요. 네,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한 총리의 입장 들어봤고요. 지금 현재 총리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복대 총리실 관계자에 문의해본 결과 이곳 분위기는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입니다. 물론 그동안 야당에서 조건부로 탄핵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예견된 분위기는 있었지만 업무 차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실무 관계자들은 보고 책임만 바뀔 뿐 해오던 업무는 문제 없이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오늘 아침 이곳 정부 서울청사로 정상 출근해 직무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곧 퇴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 정지일 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 심판 결론이 나오기까지 직 자체는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최상목 부총리가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소집법 22조에 따라 이제 권한대행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권한대행도 동시에 맡게 되는 초유의 상황인 셈인데요. 국회에서 통과된 3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안과 내년 1월 1일이 시한인 김건희 여사 내란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도 이 최상목 장관의 몫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최 장관이 두 현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오전 최 장관은 다른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진행한 임시 간담회 이후 입장을 내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소추라고 발언했는데요. 그러면서도 기존과 같이 경제와 민생 또 해외 금융시장에서 한국의 신용 정도를 평가하는 대외 신인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요소들이 중점적으로 반영된 선택지들이 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행 업무를 곧바로 시작하는 건가요? 네,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최 장관의 대행 업무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두고 현재 총리실 등과 구체적인 소통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최상목 장관도 관련해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까지 내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대행 기간에 대통령실 수석으로부터 직접 업무 보고를 청취했듯 일단 명목적으로는 이곳 국무조정실과 대통령실이 이 최 장관에게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야당에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주요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탄핵을 예고한 만큼 이마저도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무총리실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 국회 본회의를 지금 통과가 됐고요. 탄핵안 가결 기준을 두고서 여야 이견이 있었습니다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리를 했죠.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표결 결과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192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192명 모두가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151명 이상이라는 의결 정족수가 충족된 겁니다. 앞서 여야는 이번 탄핵안 가결 조건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에게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로 봐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대통령은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탄핵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입니다. 국무총리로만 본다면 탄핵안은 과반인 151명만 찬성해도 통과되지만 대통령으로 간주한다면 최소 200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원식 의장이 과반을 주장한 민주당 논리에 손을 들어준 셈인데 우 의장은 탄핵 소추 의결은 직계 파면을 요구하는 거라며 한대핵의 직은 엄연히 국무총리라고 못 박았습니다. 헌법학계와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또 국회법에 따라 의장에게 국회 의사를 정할 권한이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네,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을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렸었는데 표결에도 불참한 거죠? 네, 탄핵안이 상정된 뒤에 본회의장에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우원식 의장이 과반수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선포하자 의장석을 둘러싸고 원천 무효를 외쳤습니다. 또 의장 사퇴와 직권 남용 구호를 연호하며 표결엔 불참했고 이후에는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이어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3분의 2, 그러니까 찬성표 200개를 채우지 못한 탄핵안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한대핵을 향해 직무를 이어가라고 주장했습니다. 본회의에 앞서서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중진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찾아 여당 입장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잇따른 탄핵 추진은 이재명 대표 조기 대선을 위한 거라며 우 의장이 야당의 무차별 탄핵 소추에 제동을 걸어달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같은 법적 대응에도 나설 거로 보입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한다면 여당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거로 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네, 한덕수 대행 탄핵 소추안 표결부터 여야 반응까지 짚어봤습니다. 여성원 변호사 김상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네, 검찰은 기소 참고 자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내용들도 상당 부분 공개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김 전 장관 구속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난 8일 긴급 체포돼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였는데 기한을 하루 남기고 재판에 넘겨진 겁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첫 번째 인물입니다. 검찰 특수부는 김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의 바로 아래에서 내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혐의를 보면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로 불법 진입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위헌 위법한 포고령을 바탕으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 대표 등을 체포하려 한 부분도 혐의 내용에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을 대통령의 통치행위라며 김 전 장관도 죄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검찰은 앞선 서울고법 판결을 인용하며 김 전 장관 등의 행위가 국헌 문란에 해당하고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내놓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 윤 대통령 혐의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포함됐다고요. 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기소와 관련해 10장짜리 참고 자료를 공개했는데요. 자료 곳곳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사전계엄 논의와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직접 전화를 했다거나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총을 쏴서라도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는 주요 정치인이나 언론인들을 싹 다 잡아들이고 정리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적어도 올해 3월부터 비상계엄에 대한 논의를 했고 11월쯤부터 실질적인 준비를 했다고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관련 검찰 자료를 확보한다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계엄 당일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동선 등이 담긴 기록 확보에 나설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네, 경찰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강제 수사에 나선 거죠? 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도착한 건 오후 2시 반쯤입니다. 하지만 아직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안가에 들어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늘 출입 협조를 얻어서 안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는데 이번엔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 시도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안가 주변 CCTV 등을 확보해 계엄 전후로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과 회동했던 인물들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3시간여 전 안가에서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후 장악할 기간 등을 하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에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이 안가에서 회동을 가졌습니다. 경찰은 오늘 대통령실 경내 경호처 CCTV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하고 있는데요. 경호처가 안가 CCTV 관리를 맡고 있어서 이 CCTV 관련 기록이나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한 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와 대치 끝에 실패했습니다. 이때 경찰은 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 관련 기록 등의 확보를 시도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 등 공조수사본부는 이후 지난 17일 대통령실 청사 내의 경호처 보안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호처는 다음 날 군사상 기밀과 공무상 이유 등으로 집행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승낙 사유서를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YTN 윤태인입니다. 전국 상황을 임주혜 변호사 그리고 백종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김용현 전 장관 구속기소 소식도 좀 자세히 전해주세요. 예,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오늘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예. 검찰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는데요. 예.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김 전 장관의 구속 기한이 오는 28일이면 만료가 됩니다. 예. 내일인데요. 내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김 전 장관은 오늘 검찰이 재판을 넘긴 겁니다.
검찰 자료를 보면 주요 네. 공범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시했어요. 예. 그리고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예. 공소장에도 이 같은 내용들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해 주세요. 어떤 이야기를 윤 대통령이 어떻게 지시했다는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내용들이 이제 공소장에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그 대통령이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포고령을 알려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예.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도 박안수 계엄사령관을 통해서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국회에 경찰을 증원하고 포고령에 따라서 국회 출입을 차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포고령 발령 무렵부터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전까지 조지호 청장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전화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었냐면 조 청장, 국회 들어가려는 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지금 불법이야, 다 포고령 위반이야, 체포해, 이런 직접적인 지시를 했다고 해요. 예. 또 대통령은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아직도 국회에 못 들어갔냐, 본회의장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이런 지시도 내렸고요. 예. 그리고 뭐 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다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 선포되기 전에 병력을 움직여야 한다고 했는데 다들 반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시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이제 공소장에 적힌 사실은 이제 재판에 의해 확정된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공소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좀 유념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 구속 기소됐고요. 공소장 내용을 지금 백종규 기자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체포주와 관련해서는 뭐 상당히 많은 증언들이 있었는데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 증언들을 상당 부분 검찰은 인정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일단 공소장에는 검찰이 지금 유죄 혐의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사정들에 대해서 모두 일단 기재해 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기재된 것이 모두 사실이라거나 내지는 모두 어떤 유죄의 확정적인 증거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점을 가지는 것이요. 결국 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들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두 반박해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적이 없었다, 이런 부분들을 다 반박해내야 되는 정도의 그런 사실이 입증이 되었다고 보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걸 공소장에 적시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수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그런 증언들, 진술들이 나오고 있었는데 사실상 어떤 뒷받칠 만한, 할 만한 증거가 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를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았다, 내가 이런 걸 들었다는 진술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진술들의 신빙성을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그동안 주요 임무 종사자, 사령관을 비롯해서 경찰청장, 서울청장이 잇따라 윤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라는 진술을 했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2차, 3차 계엄 추가 선포 가능성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럼 실제로 이 말이 사실이라면 2, 3차도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진술 가운데 내가 지금 계엄이 해제가 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2차, 3차 계속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밀어붙여라, 이런 지시가 있었다,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고 지금 진술이 나온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해제를 요구하면 해제가 되어야 되고 아무 때나 대통령이 원하면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가의 어떤 중차대한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지금 이번에 해제가 돼도 또 2차, 3차 명분 없더라도 선포할 수 있다는 그런 내재적인 의사가 있었다면 이는 사실 적법한 범위 내에서의 비상계엄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중요한 자료가 돼서 굉장히 유의미한 진술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나온 체포조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을 짚어봤는데 이 국회 진입과 관련한 지시사항 내용도 자세하게 담겼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헬기가 지금 어디쯤 이동하고 있느냐 이렇게 예. 묻고요. 병력을 서둘러 국회로 출동시켜라 이렇게 직접 지시한 것 같습니다. 아직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예.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끄집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 지시를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에게 특수전 사령관에게 같은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로써 이제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계엄군이 진입했잖아요. 이 네. 지시를 받고 계엄군이 진입했다는 겁니다. 주요 인사 체포주 편성과 운영도 대통령 지시였다는 건데요. 네, 대통령은 이제 국정원 1차장에게 이건 알려진 건데요. 네, 그 전에 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국정원에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 도와 지원해라고 지시한 내용도 공소장에 적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같은 예. 정황으로 볼 때 검찰은 비상계엄은 내란죄 구성 여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대통령은 2024년 올해 3월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계엄을 논의했고요. 2024년 11월부터 계엄의 실질적 준비를 진행했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11월 24일 관저에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사실 계엄에 대해서 비상계엄에 대해서 경고 차원의 어떤 지시였다, 비상계엄이었다, 선포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예. 체포 지시도 없었다, 대통령이 체포 지시하지 않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예. 이 주장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요. 속보를 정리해드리고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여당의 반발 속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는 소식을 저희가 앞서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이에 대해 여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에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네, 한대행 탄핵소추에 강하게 탄핵소추안은 반발을 했지요. 총투표수 권한쟁의 심판, 이제 헌재 권한쟁의 심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예.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임재 변호사님, 여당이 지금 바로 신청을 했네요. 그럼 어떻게 법적 절차가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일단 먼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통령의 권한대행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는데 예. 이 권한대행에 대해서 지금 다시 권한대행이 필요해진 상황에 처해졌잖아요. 예. 다시 한번 탄핵 심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의 그 직무가 또 정지되었습니다. 예. 이 직무가 정지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 여당에서는 이 직무 정지 효력을 정지해주는 가처분, 그러니까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가처분을 낼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자면은 지금 이 정족수, 이 권한대행을 이제 탄핵시킬 수 있는 정족수가 과반수인 151명이냐 아니면은 3분의 2 이상인 200명이냐가 한번 다퉈볼 논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또 인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다시 한덕수 권한대행이 권한대행의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것이고요. 언제쯤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까요? 인용되든 기각되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뭐 몇 주 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요? 예. 지금 계속해서 이 탄핵 심판도 그렇고 시기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어서 예. 이 효력정지 가처분뿐만 아니라 이번엔 또 헌법재판소에 이 헌법 국가기관 간의 어떤 권한에 있어서 어떤 기관이 행한 이 행동이 다른 쪽에 굉장히 큰 권리상의 침해를 발생할 때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이 역시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이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서 지금 의결 정족수를 과반수로 한 것에 대해서 네. 문제점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국민의힘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속보를 전해드렸고요. 관련 속보가 이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의결서가 전달이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시작이 되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무총리를 면담할 예정이라는 뉴스 속보 자막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권한 대행이 됐기 때문에요. 안보 치안 관련해서 합참의장하고 통화를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외교부 장관, 또 국방장관, 행안부 장관의 또 서면 지시도 있을 예정이라고 하고요. 예. 자, 이게 모두 이제 의결서 정본이 이제 헌재에 도달하고 사본이 국무총리 전달되면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이 또 된다고 하네요. 예.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입장을 발표하게 되면 저희가 또다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면 대국민담화부터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6시 반에 개최한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 더 들어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과 함께 공소장의 주요 내용을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내란죄 관련 수사도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내란죄의 우두머리가 윤 대통령 지금 혐의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면 그 내란죄의 구성 요소가 국헌문란하고 폭동인데, 국헌문란이 국가기관을 기능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국회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체포하라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거 국헌문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게요.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번 비상계엄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내가 정해진 절차와 방식에 따라서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내란죄가 성립이 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일관된 논리를 피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비상계엄이 어떤 법률에 위배됨이 없어야 되는데 헌법에 따르면은 비상계엄 하에서 일정 부분 정부 기관이나 사법 체계에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지만 예. 국회에 대한 제한은 할 수 있다는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국회에 갖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인데 예. 만약 지금 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 국회에 대해서 문을 부수고라도 들어가서 예.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 내지는 체포조를 통해서 이들이 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예. 그 자체가 어떤 적법성의 범안을 넘어선 위법한 상태의 비상계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수사기관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어떤 국헌문란이라던가 본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에 어떤 큰 혼란을 가중했다면 그것이 또 내란죄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 국회에 대해서 강제 진압이라던가 체포를 진행하려고 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 전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신 것처럼 대통령 지시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 측이 체포의 채자도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했지만 지금 관련 진술들 보면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나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면 이 설득력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예. 또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형사재판입니다. 예. 특히 정말 중한형으로 처벌이 가능한 내란죄의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예. 형사재판에서 어떤 증거라고 한다면 단순히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 이것만으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통해서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그런 범죄 혐의가 입증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지금 미심쩍다 의심을 가질 수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예. 이것이 정말 사실일 것으로 강하게 추론이 되는 단계까지 예. 수사기관에선 입증을 해내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는 그런 진술들 전해들은 이야기들이 단편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예. 결국 그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이 되려면 예. 신빙성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그 신빙성이 높아질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 중에 한 가운데가 진술이 구체적일 것입니다. 만약 단순히 체포하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구누구를 어떻게 체포하라고 했다. 이렇게 진술이 구체적일수록 신빙성이 높아지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빙성이 높아져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데 예. 지금 나온 것처럼 공소장에 기재된 것으로 알려진 내용처럼 보다 구체적인 진술 그리고 여러 사람이 동일한 진술을 한다면 그 자체로서 좀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진술의 구체성을 인정받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오늘 공소장 내용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어제 뭐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는 이거는 이 석동현 변호사 측이 있고요. 예. 어제 그 경고 차원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걸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 이제 방어막을 치려는 그런 윗선 자르기 전략을 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나온 진술 내용을 보면 이제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뭐 지시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진술들이 사실 이 공범들로 이루어진 이 사람들의 진술만 있을 뿐인데요. 지금은 예.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의 수첩처럼 뭔가
그 증거물이 나온다고 하면 이 내용들을 어떤 이 혐의들을 확실히 밝혀낼 수 있는 증거가 될 텐데 지금 사실 지금 비화폰으로 통화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문서나 이런 것들로 지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지금 증거들이 남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이 이제 재판 절차 그리고 이제 수사 절차에서 이런 어떤 그 증거물들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내란죄 수사 상황을 짚어봤고요. 오늘 헌재에서는 첫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참석할 것이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오늘 대리인단 선임이 늦어지면서 오늘 헌법재판소에 들어왔습니다. 송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다면서 시간적 여유가 촉박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이유가 뭔지 되묻기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의견서 연기 요청을 하면서 의견서에 제출한 내용에 이제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근데 이제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뭐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오늘 충분히 이 준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된 상황에서 저희들이 늦게 선임이 되고 송달이 제대로 안 되고 한 이런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류 중인 그 탄핵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물론 이 사건이 가장 그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심리하고 그다음에 빨리 진행하고 저희가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시간적인 여유도 어떻게 보면 좀 촉박한 그렇게 진행하는 어떤 재판장님들의 협의나 어떤 근거가 있으신지 외람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탄핵 사건이 여러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이 사건이 이제 지금까지는 제일 마지막에 들어온 사건입니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거라서 우리 재판관 회의에서 먼저 이걸 하자라고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에 있어서의 어떤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거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아시다시피. 이 헌법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제일 큰 목표입니다. 네, 오늘 변론 준비 기일 첫날이었는데요. 40분 정도 진행이 됐고요. 저런 과정을 거치는군요. 이게 변호인단이 질문을 하고 재판관이 이제 답을 해주고요. 그렇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요. 원래 변론이라고 하면은 재판관 전원이 참석을 하는 것과 달리 수명법관 2명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론 준비 기일은 본 변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계획표를 짜는 그런 날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앞으로 이 변론을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 재판부도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에게 자유롭게 좀 의견을 묻고 변호인들도 재판부에 궁금한 점이라던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예정인지를 좀 질의응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론 준비 기일에서 이렇게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가 오고 한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선임계가 오늘 오전에 에서야 제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이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다는 점을 피력을 하였고 1월 3일에 다시 한번 변론 준비 기일을 여므로써 그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피청구인 측에서도 어떤 증거를 앞으로 제출하겠는지 증인을 누굴 신청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변론 준비 기일에 참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백정 기자, 2차 변론 준비 기일은 며칠이죠?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입니다. 그렇군요. 변론 준비 기일을 하루 더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변론 준비 기일을 3회 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회에 끝나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다면은 뭐 한두 차례 정도는 더 거칠 수 있는데 일단 변호인이 선임이 되었고 그렇다면 송달 같은 부분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변론 기일을 준비 기일을 거친 이후에는 변론 절차도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용원 전 장관 구속 기소 소식 또 첫 헌재 재판 준비 기일 소식도 들어봤습니다. 임주혜 변호사, 백종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전화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해서 전해드리지 못했던 환율 급등 소식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유한홍 기자. 네, 유한홍입니다. 예, 오늘 환율 정리해 주시죠. 네, 환율이 현재는 1,470원대에 있습니다.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480원을 넘겼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개장 직후 1,460원을 넘겼고 잠시 후 1,47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어 2시간도 안 돼 1,480원까지 뚫었습니다. 1,480원을 뚫은 환율은 1,486.7원까지 올랐습니다. 환율이 오늘 중 1,500원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이 같은 환율 급등은 글로벌 금융 위기 때인 지난 2009년 3월 이후 15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 후 원달러 환율 상승 행진은 시작됐습니다. 이후 비상계엄 충격과 미국 FOMC의 매파적 금리 인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국회 통과 등을 거치며 기울기는 더 가팔라졌습니다. 오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안 국회 통과를 앞두고 여야 대립이 치열해지는 등 전국 불안이 커지면서 환율이 하루에만 20원가량 폭등했습니다. 시장에선 환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도 대거 유입돼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증시도 하락 마감됐죠? 고환율은 우리 증시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2,400선이 무너졌습니다. 장중에 코스피 2,400선이 무너진 것은 지난 20일 이후 4거래일 만입니다. 코스피는 이후 낙폭을 만회해 1.02% 내린 2,404.77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1.43% 내린 665.97로 마감했습니다. 환율이 1,480원마저 돌파했다는 소식에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모두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순매도를 했습니다. 개인 홀로 순매수를 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1,400원까지 뚫은 환율이 증시에 심리적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세대는 달라도 잇몸병엔 이가탄. 사는 모습은 달라도 잇몸약은 이가탄. 붓고 피나는 잇몸을 오래오래 건강하게. 이가탄의 바램입니다. 우리 곁엔 언제나 이가탄. Elegance is timeless. Galaxy. 안 되죠.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쯤 되면 판촉물 고려해야죠. 말씀드린 순간 고려 기프트예요. 매출업 성공 걱정해요. 역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네요.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강지훈 씨, 무인 카페 차리셨다면서요? 일은 누가 해요? 돈은 누가 벌어요? 무인 카페 머신 티타임의 원이 알아서 팔고 알아서 벌어주니까 무인 카페요. 티타임의 원으로 쉽게 창업하세요. 찬바람에 종일 몸을 움츠리게 되는 하루였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더 춥겠는데요. 아침에 서울 체감온도가 영하 1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종일 춥다가 모레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추위 속에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밤사이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점차 서해상에 눈구름이 유입되겠고요. 내일 새벽까지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시설물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전북에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이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지역별 아침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세종이 영하 7도, 전주 영하 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한낮에도 찬바람이 불면서 춥겠습니다. 서울이 1도, 전주 2도, 대구는 4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